메인 매출 전표,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해갖고 4점이라고 나왔네. 자료 설명,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0월 13일에 입금받은 계약금을 제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메인 매출 전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맞아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날짜는 10월 며칠? 16일. 날짜가 서로 같죠? 그러면 16일 날짜로. 만약에 날짜가 서로 다르면 그 달의 마지막 날짜를 입력하는 거야. 여기는 16일, 과세 11번. 얘는 종류가 두 가지니까 복수거래를 눌러서 해줘야죠. 맞아요? 품명란에다가 일반 세제. 수량 200개. 단가 2만원. 밑에다가 천연세제. 수량 100개. 단가 4만원. 그 다음에 확인. 그렇게 들어가지지. 거래처에다가 거기 보니까 누구한테 팔았어? 한강마트. 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전송할 거니까 전자입력으로 표시하면 안 되죠. 그 표시하면 발행이랑 전송이 안 돼요. 그냥 넘어가고. 붕괴유형은 호나.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는 계약금 받은 게 있대. 3월 13일 날. 그러면 전체 메뉴 눌러서 일반 전표 입력. 3월 10월 13일구나. 10월 가보면 선수금이 80만 원 잡혀 있죠. 확인했나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차변에 선수금 먼저 80만 원 통쳐야지.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나머지는 선수금을 제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대. 보통예금 금액은 800. 여기 보통예금에서 거래처 바꿔줘야지. 누구로? 국민은행. 항상 보통예금은 은행 넣어줘야 된다는 거, 은행 바꿔줘야 되는 거, 이거 주의하세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전체 메뉴 눌러서 발행하러 가야지. 발행 및 내역관리. 날짜는 10월 16일. 10월 16일. 엔터, 엔터, 엔터. 앞에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 됐나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눌러서 로그인. 매출조회 선택하고 발행. 이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랑 전송까지 끝. 됐나요? 그러면 1번 문제 끝났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래요. 10월 21일 날 대방마트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다. 맞아요? 10월 25일 날 담당자 확인 결과 동일 거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메인 매출 전표 가서 날짜는 10월 21일 가보면 두 개가 있죠? 이중으로 발급되어 있대요. 그럼 하나를 지워야 될 거 아니야. 하나 클릭해서. 하나 클릭했나요? 그 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 눌러서. 됐나요? 여기 수정사유를 선택하면 여기 보면 차구에 의한 이중발급이라고 되어 있죠. 보여요? 얘를 클릭. 그 다음에 확인. 됐나요? 그러면 확인만 누르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로. 됐어요. 그럼 끝났지. 전체 메뉴 눌러서 역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날짜는 10월 며칠? 21일. 맞아요? 엔터, 엔터, 엔터. 그 중에서 여기 미정소 하나 찾았나? 그 다음에 발행. 확인. 발행.
확인. 됐죠? 아카데미 가서 로그인, 매출 조회, 미전송만 클릭하고 발행. 이러면 끝. 다 됐나요? 그 다음번에 이제 3번 가도 될까요? 3번 문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나와져 있네. 맞아요? 자료 1. 농산물 구입 관련 자료. 전자계산서 수치. 자료 2. 농산물 구입 관련 농어민과의 거래. 자료 3. 농산물 구입 관련 현금 영수증 수치.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천연세제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경남 상사의 원재료 매입 내역이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대요. 자료 1. 천연허브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계산서이다. 자료 2는 천연허브를 농민 이윤석으로부터 구입하고 작성한 계약서이다. 자료 3은 천연허브 50상자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이다. 평가문화, 평가 문제 보면 1. 자료 1서부터 3까지 거래를 검토하여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하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요로 선택할 것. 맞아요? 그럼 일단 먼저 매입 매출 전표 가서 1번서부터 가겠습니다. 1번 거는 7월 15일이래. 그럼 7월 15일 갔나요? 7월 15일 거는 세금계산서야 계산서야? 계산서니까 매입 면세 53번 사온 거니까. 품목 천연 허브. 수량은 100개. 단가 8만원. 거래처는 누구? 무한농협. 전자입력으로 하래요. 붕괴 유형은 우리 거기 보니까 아까 1번 거 외상으로 사온 거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상 2번. 그럼 원재료 사온 거 맞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제매입 공제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게 하래. 그럼 여기서 원재료에서 F2를 눌러서 적요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의제매입 6번. 됐나요? 6번 선택했나? 의제매입.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원재료에서 원재료를 클릭하고 적요를 이렇게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하나 끝났고, 두 번째 거 자료 2는 개인한테 농어민한테 사온 거래요. 날짜는 거기 보니까 언제 납품일자가 7월 20. 그럼 7월 20 갔나요? 갔나요? 7월 20 개인한테 사왔으니까 매입에서 골라야 돼. 매입은 매입인데 얘는 개인이니까 개인은 계산서 발급이 안 되잖아. 카드도 안 되고 현금 영수증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봐, 개인한테 사올 때는 면건으로 입력하는 거야. 면건. 얘는 무징빙이다 이 말이야. 개인한테 사왔는데. 그래서 60번 면건으로 선택하는 거다. 면건 선택해줬나요? 품목은 천연허브. 여러분들 실무에서 자기네 회사가 농산물을 취급하는 회사인데 농어민한테 사왔을 때는 면건으로 입력하는 거라고. 수량 300상자. 단가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고 금액 1,500. 거래처는 이윤석. 전자입력은 아니고. 붕괴 유형은 아까 거기 봐봐 자료에 보니까 뭘로 사왔대요? 구입하고 작성한 계약서이다 라고만 나와있지? 뭘로 줬단 말 없네?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대. 그러면 대금 지급 조건이. 그럼 아직 안 줬네. 외상. 원재료 사온 거니까 외상 매입금 맞죠? 맞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시 걸어줘야지. 의제매입. 여기 원재료에서 F2 눌러서 의제매입.
더블 클릭해도 되고 선택하고 탭키 눌러도 되고. 됐나요? 그러면 7월 20일 것도 입력 끝. 그 다음에 자료 3번은 현금 영수증 받아온 거래. 날짜는 7월 24일. 7월 24일 가서 내가 물건을 사왔는데 현금 영수증이야. 그러면 61번 현과 아니면 62번 현면으로 해야 되는데 얘는 농산물이니까 부가세가 없죠? 그러니까 현면 62번. 품목 뭐라고? 아까 뭐라고 나와서 자료 설명해 보니까 천연허브. 수량은 50상자 사온 거래. 단가는 모르고 50만 원어치 사했대. 공급가에. 거래처는 거기 보니까 도원마트. 전자입력 아니고. 붕괴 유형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으로 구입했대. 현금 거래. 여기 원재료에서 역시 의제매입 걸어줘야지. 됐나요? 이러면 끝. 이렇게 해서 의제매입 다 걸어줬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라고 나왔냐? 의제매입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그러면 전체 메뉴 눌러서 의제매입 공제 신고서 클릭. 기간은 2기 예정일 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7월부터 9월까지. 갔나요? 그럼 이렇게 이윤석이랑 우리가 입력한 게 이렇게 다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됐나요? 다 반영됐어요. 오케이? 이러면 끝. 여기 지금 신고서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하란 말도 나왔네? 9월 30일 날짜로.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하려면 여기 의제매입 정산 여기 가보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에 90만 3,845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90만 3,845원. 대변에는 원재료 90만 3,845원. 적었나요? 그럼 이제 입력하라. 창 닫고. 전체 메뉴 눌러서 일단 신고서도 작성하라 했으니까 신고서 먼저 작성합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서 7월부터 9월. 엔터한테 치면 부가세 신고서 자동으로 작성되지. 그리고 여기 그 밖에 클릭하면 의제매입 이거 자동으로 반영된 거 뜬다고. 됐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작성 끝. 나올 때 저장만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메뉴 눌러서 일반 전표 가서 방금 붕괴한 거 입력하러 가야지. 9월 30.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90만 3,845원. 대변에 원재료. 여기서는 타계정 대체를 걸어줘야지. 8번. 90만 3,845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의제매입까지 끝. 됐나요? 자, 이제 4번.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차례죠. 거기 자료 1 공통사용자산 매입 내역이 나와져 있고 자료 2는 과세표준 및 면세 비율이 주어져 있고 자료 설명 보니까 1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남상사는 2018년 1기 면세 공고가액의 증가로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기로 하였다. 자료 2, 자료 1은 공통매입 내역으로 2017년 2기까지 납부세액 재계산을 올바르게 신고되었다. 자료 2는 과세기간별 공고가액의 내역이다. 본 문제 하나여 주어진 공고가액으로 재계산하기로 한다. 평가 문제 1.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여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한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2. 공통매입세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 입력에 6월 30일 날짜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먼저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래요. 그러면 전체 메뉴 눌러서 매입세 불공제 내역 클릭 하셔서 일기 확정, 맞아요? 그럼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이 되겠네. 갔나요? 그 다음에 여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여기 재계산 보여요? 여기를 클릭 해서 제일 첫 번째 공동으로 쓴 거, 거기 보면은 우리가 공동으로 사는 게 건물, 토지, 기계장치가 있어요. 포장기가. 맞아요? 그 중에서 재계산 안 하는 게 하나 있어. 뭐냐? 토지. 토지는 재계산하는 거 아니야. 찍어버려. 항상 재계산은 감가상각하는 물건만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건 재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토지는 할 수 없다. 찍어버리고. 그럼 제일 먼저 건물부터 나왔네. 그럼 여기 보니까 밑에 건물이나 구축물은 몇 번 선택하래? 1번. 그다음에 엔터. 됐나요? 구분을 입력할 필요 없고. 됐습니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넣으래요. 해당 재화의 매입세 찾았나? 거기 얼마라고 나서 건물이 매입세 1,000만 원. 됐나요? 그 다음에 체감률은 1번. 건물은 1번, 나머지는 3번 선택하는 거야. 건물에 해당하니까 1번. 그 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경과 기간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경과된 기간수는 거기 건물 2017년 4월 달에 사왔어요. 맞아요? 그럼 2017년 4월 달이면 1기지. 2017년 1기 때 한번 했고 2017년 2기 때 했고 그 다음에 2018년 지금 1기를 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몇 번 지났어? 2번. 됐나요? 경과된 기간수는 2가 되는 거예요. 2017년 4월 한 번, 4월이니까 1기, 2017년은 2기, 2018년은 지금 1기니까 아직 안 했다고. 이거 2번 경과했다고. 됐나요? 그 다음에 면세 비율을 넣어줘야 돼. 면세 비율, 증가율. 그럼 거기 보세요. 면세 증가율이 2017년도 1기 때 40% 했다가 그 다음에 30%니까 2017년 2기 때 재계산을 했었겠네. 그랬다가 이번에 45%니까 30%에서 45% 됐으니까 몇 프로가 증가됐어요? 15% 증가됐네요. 그래서 15. 그러면 끝. 건물에 대해서는 끝. 건물 끝났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토지는 안 하는 거랬지. 포장기. 포장기는 기계장치에 해당한대. 그러면 건물이 아닌 거는 2번 기타 자산. 됐나요? 기계장치의 부가세는 500만 원이라고 나왔네. 체감률은 3번. 건물이 1번, 나머지는 3번이라고. 경과된 기간수는 얘는 2017년 1월이니까 역시 2017년 1기 때 사왔네. 1기, 2017년대 1기, 2기 때 있고 2018년 지금 1기니까 아직 안 했지. 얘도 역시 2번 경과했지. 2. 증가율은 역시 얘도 15%, 30%에서 45%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공통매입세 재계산이 작성이 끝난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내역, 매입세역 내역, 그 다음에 창 닫고. 됐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나왔어? 신고서를 작성하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부가가치 전체 메뉴 눌러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됐나요? 그럼 여기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보여요? 여기 공제받지 못할 여기. 얘를 클릭하면 우리가 재계산한 게 이렇게 딱 반영이 된다고. 됐나요? 그러면 신고서 작성도 끝. 저장.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려고 봤더니 6월 30일 날짜로 회계 처리도 하래요? 맞아요? 그리고 6월 30일 날짜로 가서 붕괴를 해줘야 되는데 얘를 붕괴하려면 일반 전표다. 우리 아까 재계산 다시 가야 되겠네. 다시 가서 매입세 불공개 내역 4월부터 6월 저장된 거 예 하면 재계산 가보면 아까 증가한 거 나오지. 맞아요? 맞아요. 면세 비율이 증가했으니까 부가세가 공제를 못 받는 거지. 면세 사업에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없어져야 되니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두 개 더하면 172만 5천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72만 5천 원. 부가세 낸 거 면세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가세 낸 거 공제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부가세가 없어져야 되니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72만 5천 원. 그리고 차변에는 그 부가세 공제 낸 거 못 받으니까 불공에 당하니까 쓴 거에다 둬야 되겠지. 그래서 차변에 건물 135만 원, 기계장치 37만 5천 원. 그래서 붕괴가 차변에 건물 135만 원, 기계장치 37만 5천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72만 5천 원. 그렇게 붕괴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면세 비율이 감소했으면 그때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거야. 면세 비율이 감소했을 때는. 면세 비율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대변에 기계장치랑 건물. 됐나요?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확인했으면. 일반전표 가셔서 6월 30. 차변에 먼저 건물 135만 원. 또 차변에 기계장치 37만 5천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72만 5천 원. 이렇게. 됐나요? 부가세 대급금을 따로따로 두 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전표 부속서류 작성하는 것까지 다 끝났습니다.